어, 진짜 의외예요. 아주 잘합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아주 날카로운 정확한 송곳 질문 등을 해서 윤석열 측 변호인 등을 아주 당황하게 만듭니다. 버벅거리게 만들어요. 어버버버버버 이런 수준입니다. 왜 걱정했냐면은 이 윤석열이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이 이분의 처형이야. 그리고 탄핵소추 하루 전에 뇌물성으로 임명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있어요. 자, 이 정영식 재판관의 활약상 그 핵심 장면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피청구인 측 계엄선포 행위와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은 계엄선포가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었는지 구체의 국무회의 개최 시각, 장소, 참석 인원 등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증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 아주 날카롭죠. 핵심 질문입니다. 계엄선포 하려면은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서가 있어야 돼요. 국무위원들이 부서가 있어야 돼요. 사인을 해야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행안부에 지들이 있으면 행안부에 벌써 자료 제출 요구해서 벌써 제출했겠죠.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안 하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한덕수도 이거 정식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부서도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회에 나와서 다 그렇게 증언했어요. 이건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21명 국무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문서도 확인을 받고 싶은 겁니다. 헌법재판이니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런 제출 요구, 행안부에 대한 제출 요구도 못하고 제출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핵심을 콱 찌르는 거죠. 답변 볼게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지들끼리. 한 사람 조는 것 같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보세요. 행안부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뻥칩니다. 국무회의가 있은 건지 그 내용, 시간, 참석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 사실조회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셔서 그 부분을 뭐 아예 사실 그 문서청구 촉탁이 지금 국무회의에 대한 문서청구 촉탁이 기존에 청구인 측에서 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에 관한 그 문건이 있고, 그래서 그 회의록 작성과 그 부서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겠다라고 하죠. 해제는 얘기합니다. 해제에 관한 문건은 있다 하잖아요. 계엄 해제 때는 국무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있어요. 부서한 것도 있고 사인한 것도 있고. 근데 국무회의 시작할 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법한 우연적인 계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탄핵 사유가 이미 끝난 거예요. 이 하나로. 그러니까 얼마나 핵심 질문인지 아시겠죠, 이게. 전반적으로 이 대리인들이 딸려요, 실력이. 윤석열이 약간 멍청해 보이잖아요. 이 대리인들도 멍청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그 답변들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진짜 윤석열 편인가 반대편인가, 윤석열 탄핵을 원하는 건지 파면을 원하는 건지 의심될 정도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안 하시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포고령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은 2025년 1월 14일째 답변서에서 이 사건 포고령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이 작성했고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자, 이미 일전에 답변서에서 그 예비기일이 있었어요. 그 답변서를 냈었는데 이미 인정한 거죠. 포고령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초안을 하고 윤석열이 받느냐 확인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포고령 그 자체가 결정적인 우현 위법 사항이 담고 있어요. 1조가 뭐냐면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 국회 해산, 지방의회 해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이미 탄핵이 넘치거든요. 사유가. 윤석열이 확인했느냐가 중요한데 지들 답변서에 이미 답변을 했어. 윤석열이 확인하고 일부 문구만 수정했다. 이 야간 통행 금지 부분만 수정해서 그대로 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잖아. 이미 끝난 거죠, 게임은.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피청구인 측에게 정영식은. 네. 지금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
포고령에 대해서 이 사실조회로 사실조회로 대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김용현 장관의 증인 신청을 통해서 김용현 장관이 그 부분에 그 관련해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우선 자, 김용현 증인신문 할 때 그 부분을 추가로 밝히겠다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김용현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건 윤석열한테 보고했고 윤석열이 최종 사인한 거다 보고 글자까지 고쳐줬다라고 이게 굽히질 않고 있어요. 이 윤석열 측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 사공화국 그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개헌포고대를 그대로 김용현이 잘못 뺏겨가지고 이 사단이 생긴 거다라고 김용현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어저께 김용현 측 변호사들 이하상 변호사 등이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다. 충분히 보고를 했고 윤석열이 몇 자 고쳐서 그대로 시행해라고 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1월 14일자 답변서 3을 내시면서 그 답변서에는 당시에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이 작성을 했고 그리고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게 윤석열이 분명히 알았죠. 왜냐하면은 한동훈이가 가서 막 따졌잖아요. 한동훈이가 가서 왜 형님 나 잡고 체포하고 나 뭐 이상한 명령을 했습니까? 나를 제거 명령을 했습니까?라고 따지니까 윤석열이 너 개헌 포고대응 위반했잖아. 개헌 포고대응 위반했겠지. 정치활동 금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 KBS에서 기획 취재를 한 건데 그 4공화국 전두환 때 그 5공화국 전두환 때 박정희 때 개헌 포고대응을 다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국회 해산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정치활동 금지는 있어도 지방의회 해산 뭐 이게 그 국회 해산 이런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뺏겠다라는 윤석열 측의 주장 또한 거짓입니다. 완벽하게 입증이 되는 거죠. 피청구인 측은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에 피청구인이 포고령을 확인한 것은 맞다. 그런 거죠? 집요하게 묻죠. 맞다. 맞지? 윤석열이 확인한 거 맞지? 그게 핵심이니까. 그 취지는 맞는데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집요하게 묻습니다.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알았거나 몰랐거나 최종적으로 개헌 포고령이 TV를 통해서 다 생중계돼서 전국에 배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책임이 맞는 거지. 예. 그거는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김용현 구체적인 핑계됩니다. 내용은 김용현 장관 신문할 때 서면에 확인하겠다. 그렇게 써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니들이 답변서 냈잖아. 근데 왜 뭐 하려고? 그것조차도 부정할 필요는 없죠. 김용현 증인을 물어본 신문할 때 후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겠다. 답변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십니까? 예.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쓰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은 그 표현과 달리 국회나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방한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자, 포고령에 있는 내용조차도 부정하고 다른 의미로 부여를 합니다. 아니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돼 있잖아. 국회 금지, 국회 해산, 뭐 지방의회 해산 다 돼 있는데 뭔 딴소리 하고 있어. 포고령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반국가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궤변을 합니다. 궤변을. 밝히셨죠? 그러면 이 사건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반국가적 활동? 그 포고령에 관련해서는 그 지금 이 답변서에서 그 말씀드리는 것은 포고령 자체가 그 계엄 그 구체적인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포고령이 작성된 거라든지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증인신문이나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네, 반국가적 활동이 뭐냐고 정영식이 묻습니다. 딱 핵심을 찌르니까 답변을 못하고 다음번 답변서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답변도 못합니까? 지들 서면에 있는 내용도 부가 질문하는데도 답변을 못해요. 더군다나 옆에 있는 여자 보세요.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졸고 자고 있습니다.
뒤 친구는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면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네.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 반국가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서면에 기재를 하셔서 그러면은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아주 핵심만 콕콕 찌릅니다. 계속 집요하게.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반국가적 활동이 뭐냐고 야당에. 그 포결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 자체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졸려요, 제한한다. 졸려. 포결형이 그 포결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이유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서면으로 되겠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경을 이용한 국회 활동 방해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한 답변으로 1월 14일자로 답변서 3을 제출하셨지요. 네. 예. 그래서 피청구인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신다는 거고, 다만 그 목적이 국회 해산이나 기능마비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는 것이죠. 이 답변서에서 윤석열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국회에 투입한 것이 야당의 국회에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 인과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 군인을 투입합니까? 그런 답변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 도대체. 병력을 투입한 거. 그 병력 투입한 것은 이제 질서 유지로 이제 바꿉니다. 지들이 썼던 답변서 내용조차도 바꿉니다. 말로 바꾸는 거야, 답변서. 자,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경 투입한 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심한 서면에는 작자들이에요. 국회 병력을 투입한 것은 계속 야당의 표달.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집요하게 있는지를 묻습니다.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서면을 있어서, 바꾸든지.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보충서 또 추가 서면 내겠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은 못하고 어버버입니다. 써낸 내용에 네.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서면으로 보충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쟁점. 자, 정영식조차도 이렇게 날카로운 송구 질문을 합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99.9%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탄핵 윤석열 파면이 확정입니다. 아마도 2월 중순까지 2월 말까지 변론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보름 정도 있다가 판결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가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4월. 그래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2개월 정도, 60일 정도 이 선거운동을 하겠죠. 자, 윤석열이 믿고 있었던 정영식조차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안을 중대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하루속히 이 재판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도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안으로는 추가로 임명이 돼서 구인 체제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원하고 있고 빨리 끝내고 하고 싶어요. 불안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너무나 이 상황이. 그래서 윤석열 탄핵은 거의 확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